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냉동 공기 조화의 기본인 습공기 역학,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메트릭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빨리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사이클로메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쿨링 타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클로메트릭스는 습공기를 다루는 연력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이 공기는 100% 드라이 에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워터 베이퍼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두 개 합친 놈을 드라이 에어 더하기 워터 베이퍼를 우리가 모이스트 에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 공기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xygen, 나이트로젠, 아르곤, 카본 다이옥사이드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루는 이 습공기, 그 습공기 안에 있는 드라이 에어는 요 네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볼륨 프랙션이 이런 방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볼륨 프랙션이 돼 있는 걸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를 구하면 28.97이 되는 거다. 또 여기에 따라서 가스 컨스탄트, 드라이 에어의 가스 컨스탄트를 구하면 0.287 kJ/kg 켈빈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워터가 들어 있으니까 워터인 경우에는 몰레큘러 웨이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8. 그리고 여기 가스 컨스탄트가 0.461 kJ/kg 켈빈. 자, 이런 모든 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 덴시티를 한번 이제 계산해 보면 대충 한 1.22 kg/m3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는 대략적으로 1.22, 물은 1000. 요거 차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 오브 엘리베이션이 나와서 공기 조화를 할 때 저기 해발 2000m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해발 0m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기가 달라지게 돼요. 대기압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기압은 가서 보면 알지만 B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잉글리시 유닛이든 아니면 SI 유닛이든 다 마이너스가 이제 돼서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줄어들게 된다. 대기압이 줄어들어요. 그럼 프레셔가 줄어들면은 V가 커지게 돼요. V가 커지면 덴시티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101.325kPa 대기압에서 할 때하고 저쪽 이란의 테헤란이나 아니면 멕시코 시티나 이런데 뭐 예를 들어 95kPa 이 상태에서 공기 조화 이런 모든 계산할 때 하고 이 체적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습공기는 말 그대로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이거의 엔탈피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거의 비체적도 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달튼의 법칙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달튼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모이스트 에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습공기가 3기압 미만일 때는 아이디얼 가스 상태 방정식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PV는 RT 이 공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물성치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달튼의 법칙을 이제 사용하면 그러면 두 개를 이제 합치면 토탈 프레셔가 나와요. 100kPa이 나오면 이 100kPa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드라이 에어가 98을 내고 그다음에 워터 베이퍼가 2를 내면은 이 두 개를 합친 그것이 토탈 프레셔로 이제 나타나는 거다.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달튼의 법칙을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통이 있어요. 통 안에 혼합된 이와 같은 매체가 이제 들어있고, 이 똑같은 통 안에 체적이 똑같고, 그 안에 온도도 똑같고, 다만 여기 가서 보면 가스 A가 그 안에 홀로 들어있을 때, 가스 B가 그 안에 홀로 들어있을 때, 또 똑같은 통이 있을 때 그 안에 혼합 매체가 들어있을 때, 이 조건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적이 같고 온도가 같을 때 각각이 내는 A가 내는 프레셔가 A의 파셜 프레셔고 B가 내는 프레셔가 B의 파셜 프레셔. 이거 두 개를 합친 놈이 혼합 매체가 저 똑같은 사이즈의 통에 똑같은 온도에 있을 때 이놈이 내는
토탈 프레셔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내가 설명하였습니다. 프레셔는 A하고 B의 파셜 프레셔를 더한 거다. 온도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습공기, 이 습공기 안에 워터 베이퍼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학년 때 이제 연력학 배우면서 이렇게 TS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TS 다이어그램, TS, 여기는 종처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압력이 똑같은 라인을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이렇게 압력이 똑같은 라인을. 자, 그래서 어떠한 그 TS, 그러니까 온도가 주어졌으니까 그 온도에 상응하는 saturation pressure가 있어요. saturation pressure. 그래서 이걸 그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의 이 saturation pressure가 주어졌으면, 예를 들어, saturation pressure가 1기압이다. 101.3이다. 그럼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100도씨보다 낮은 상태, 이쪽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subcooled liquid라고 얘기했고, 100도씨 리퀴드에서 100도씨 베이퍼까지 변하는 동안에는 상이 변하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가 없고 100도씨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로 여기가 되는 거는 우리가 superheated vapor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습공기 이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이 워터 베이퍼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냐? superheated vapor 상태에 있다. 이것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superheated vapor 상태에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라디오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내일의 날씨, 뭐 오늘의 날씨 이야기할 때 오늘은 습도가 50%입니다. 습도가 40%입니다. 내일은 습도가 90%가 돼서 굉장히 습도가 이제 높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등등 이런 그 코멘트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그 습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상대 습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드라이 에어는 뭐하고 똑같다고 얘기했냐 하면은 스펀지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스펀지, 요렇게 생긴 스펀지가 있는데 이 스펀지 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다 물을 담근다 하면 이렇게 버켓에다 얘를 갖다 이렇게 담그면은 버켓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스펀지가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물의 양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급의 양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 에어도 스펀지하고 똑같아요. 물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물을 맥시멈 100%까지 완전히 다 담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날의 습도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도씨다 여기가. 25도씨 공기가 최대로 이렇게 함유할 수 있는 이 워터 베이퍼의 양은 얼마냐? 25도씨에 상응하는 saturation pressure가 있어요. saturation pressure 거기까지가 워터 베이퍼가 최대로 그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 여기 가서 보면 25도씨 1기압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도씨 1기압의 saturation pressure는 3.17kPa이에요. 자, 이 프레셔, 파셜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양이 많아지면 늘어나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면 늘어나는 거다. 여러분이 타이어가 이제 플랫 타이어가 돼서 가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그럼 공기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압력이 늘어나냐?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양이 빠지면 줄어드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드라이 에어가 있을 때 이 안에다가 워터 베이퍼, 증기를 해서 계속 집어넣으면은 증기양이 늘어나요. 증기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 증기가 내는 파셜 프레셔가 늘어나게 되는데 25도인 경우에는 아무리 증기를 많이 집어넣어줘도 증기가 낼 수 있는 파셜 프레셔가 3.17이 되면 그 이후에는 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25도씨 1기압 이 공기가 맥시멈으로 이렇게 함유할 수 있는 그 워터의 양은 워터가 3.17kPa 25도씨에 상응하는 saturation 이 프레셔가 있어요. 이 프레셔 이상은 낼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숨 쉬고 있는 이 습공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25도면 3.17kPa보다는 워터 베이퍼의 양이 작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에 있냐? 여기 있는 것처럼 1에서 2.85kPa 이렇게 이제 되면 보통 우리가 31.5에서 90% 휴미디티를 갖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워터 베이퍼가 그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는가를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TS 다이어그램이에요.
25도씨에 상응하는 세츄레이션 프레셔는 3.17kPa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TS 다이어그램, TV 다이어그램, 사이클로메트릭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오는 이 모든 거는 워터 베이퍼에만 대한 거예요. 워터 베이퍼. 워터 베이퍼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 예를 들어 여기 가서 보면 3번이 있어요. 3번은 saturated vapor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가운데 예를 들어 여기가 1번이 됐다. 1번이 되면 3번하고 온도는 똑같은 거예요. 3번하고 온도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가서 보면 이 1번은 saturation pressure가 2kPa이에요. 2kPa. 그러니까 3.17kPa보다는 압력이 낮은 상태에 있는 거다. 이쪽 축은 S축이에요. 엔트로피 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프레셔가 점점 줄어드는 거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 1번 이 상태에서 3번으로 가기 위해서 온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 기포를 계속 발생시켜서 수증기를 발생을 시켜갖고 계속해서 수증기 양을 늘려주게 되면 1에서 저 뒤로 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 그림에서 가면 saturation pressure 라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 움직이니까 워터의 saturation pressure가 점점 증가하게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럼 relative humidity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 3.17, 맥시멈 25도에서 맥시멈 낼 수 있는 프레셔가 3.17인데 실제 워터 베이퍼가 내고 있는 건 2kPa이니까 2kPa 나누기 3.17 곱하기 100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relative humidity를 얻는 거다. 요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이 습공기 안에 워터 베이퍼가 있어요. 워터 베이퍼는 항상 superheated 베이퍼 상태에 있다. 그 얘기는 온도계를 갖다 이렇게 쟀어요. 30도예요. 30도에 상응하는 saturation pressure가 있어요. 3.17보다 높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4다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워터 베이퍼가 내는 이 프레셔는 4보다는 항상 낮은 상태에 있는 거다. 낮은 상태. 여기가 35다. 35에 상응하는 saturation pressure가 있어요. 그것보다 항상 낮은 상태, 압력이 낮은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압력이 주어진 온도에 상응하는 saturation pressure하고 똑같이 되면 그러면 그날 휴미디티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됐다. 휴미디티가 100%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드라이 에어가 그날 맥시멈 자기가 함유할 수 있는 양만큼 비가 내리니까 그 안에 다 함유하게 되면 워터 베이퍼는 그 조건에서 최대한 자기가 낼 수 있는 프레셔를 이제 낼 수 있는 거다. 요 내용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자,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 4번 점이 있고 여기 1번 점이 있는데 4번이 프레셔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온도가 있을 때 4에 상응하는 온도, 1에 상응하는 온도가 지금 온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4가 그 온도에 상응하는 saturation pressure에 놓여 있고 1은 그거보다 낮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거의 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 비를 우리가 relative humidity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absolute humidity를 우리가 다루어야 될 때가 있어요. absolute humidity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humidity ratio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humidity ratio는 어떻게 define 되냐 하면 MV 나누기 MA가 되는 거예요. MV 나누기 MA. 그러니까 water vapor의 양 나누기 dry air의 양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프레셔가 동시에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MV가 증가를 하면 PV가 증가하고 MA가 증가하면 PA가 드라이 에어의 파셜 프레셔가 증가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례한다고 하는 이런 사인을 우리가 이제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 워터 베이퍼하고 드라이 에어는 뭐가 다르냐 하면 몰레큘러 웨이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는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디얼 가스 상태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시 이렇게 보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오메가는 humidity ratio입니다. 얘는 MV 나누기 MA가 되는데 얘는 PV 나누기 PA 그대로 되는 건 맞는데 요 앞에 뭐가 붙냐면 이 몰레큘러 웨이트에 B가 붙어요.
그래서 몰레큘러 웨이트를 여러분이 그 B를 가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놈이 0.62가 된다. 그래서 오메가는 MV 나누기 MA가 되는데 얘는 앞에 몰레큘러 웨이트의 B, 걔가 0.62, 그 다음에 PV 나누기 PA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얘는 MA 나누기 MV하고 똑같이 되는 거다. 이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은 듀포인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듀포인트는 이렇게 TS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가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예요. 그래서 압력이 똑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압력이 똑같이 워터 베이퍼의 압력이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온도만 쭉 떨어져서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라인에 딱 닿게 되면 뽕 하고 액체가 이제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요 점을 우리가 듀 포인트라고 이야기한다. 듀 포인트.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이 그림 가서 보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도 듀가 생기고 이쪽으로 가도 듀가 생겨요. 어디로 가든지 이슬이 생겨요. 이 saturated vapor 이 라인에 닿기만 하면 어디로 가나 이슬이 생기지만 그렇게 생기는 점은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saturation이 됐다 아니면 이슬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요 점에서 그러니까 압력이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saturated vapor 라인에 닿는 요 놈만 우리가 우리가 듀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듀 포인트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엔탈피 계산하는 거예요. 엔탈피. 자, 엔탈피는 우리가 열을 얼마 넣어주면은 여기 들어가는 엔탈피가 있고 저쪽에 엔탈피가 얼마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하고 저기에 엔탈피를 알면 여기 들어온 열량이 얼마냐 나간 열량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엔탈피가 이제 필요합니다. 엔탈피 계산 아주 간단해요. 이게 토탈 프레셔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드라이 에어가 내는 토탈 엔탈피가 있고 워터 베이퍼가 내는 토탈 엔탈피가 있어요. 두 개를 합치면은 그럼 혼합 매체의 엔탈피가 되는데 드라이 에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MAHA 얘는 MVHV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뭐로 나눠주냐 MA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MA로 나눠주면 그러면 혼합 매체의 스페시픽 엔탈피가 이제 나오는데 걔는 HA,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아니면 스몰 w 곱하기 H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얘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아니고 킬로줄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의 양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킬로줄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가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은 오메가 아니면 W를 알고 그 다음에 주어진 온도에서 여기 가서 보면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 이건 가서 여러분이 연력학 책에 가면 온도가 쭉 나와 있으면 드라이 에어의 엔탈피인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요 HV는 슈퍼히티드 베이퍼니까 여러분이 역시 스팀 테이블에 가서 슈퍼히티드 베이퍼 주어진 이런 온도가 있고 여기 압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압력이 있을 때 이 압력에 상응하는 온도보다 높은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되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팀 테이블 가서 보면 이렇게 지금 압력이 어느 정도로 낮냐 워터 베이퍼는 압력이 2kPa, 1kPa 101.325kPa이 1기압이에요. 근데 101.325kPa의 2%, 3%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그런 압력에 가서 여러분이 테이블을 가서 보면 그러면 슈퍼히티드 베이퍼 테이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엔탈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다이어그램을 가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엔탈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 다이어그램을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면 이게 saturated liquid고 이쪽이 이제 saturated vapor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superheated vapor인데 가서 보니 어떠한 점이 이 안에서 이제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공기는 많이 온도가 올라가 봐야 60도, 70도, 80도 이거예요. 공기 좋아할 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40도다 가서 보니까 40도에
가서 보니까 이게 saturated vapor고 이게 40도에서 여기 쭉 이렇게 금을 그으면 이놈이 전체가 다 40도를 유지하면서 superheated vapor가 돼 있는데 가서 보면 플랫해요. 이놈이 딱 이렇게 가서 보면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엔탈피가 여기 있는 것처럼 포와 기체의 엔탈피나 온도만 똑같으면 이 슈퍼히티드 베이퍼의 엔탈피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이제 착안해서 우리가 무엇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가서 온도계를 여기 온도를 쟀어요. 25도에. 25도가 나오면 원래는 이 상태가 워터 베이퍼의 상태가 25도. 거기에 슈퍼히티드 베이퍼인데 이 슈퍼히티드 베이퍼나 25도에 상응하는 세츄레이티드 베이퍼나 가서 보니까 엔탈피가 똑같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그냥 25도 재면은 아니면 30도가 나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saturated water vapor에 그거의 엔탈피를 그대로 읽으면 된다. 어디 가서 스팀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specific volume이 있는데 specific volume 가서 보면 달튼의 법칙 내가 이야기하면서 A가 내는 partial pressure 이거 최적이 똑같고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그 다음 B도 최적이 똑같고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혼합 매체도 최적이 똑같고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달튼의 법칙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드라이 에어의 최적이나 아니면 워터 베이퍼의 최적이나 아니면 혼합 매체의 최적이나 똑같고 온도도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스페시픽 엔탈피인데 단위가 뭐냐? 유닛 매스 오브 드라이 에어. 그러니까 단위가 미터 삼승 퍼 그냥 킬로그램이 아니고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V 믹스처 나누기 MA 해야 되는데 V 믹스처하고 VA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식을 이제 써서 그래서 이 스페시픽 이 발륨을 이제 계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봤어요. humidity ratio MV 나누기 MA. 여기 나와 있는 specific volume 가서 보니까 V 단위가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엔탈피 킬로줄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 드라이 에어로 이제 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였냐 하면 adiabatic saturation이라는 게 나왔어요. adiabatic saturation.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순수 매체인 경우 예를 들어 슈퍼히트 베이퍼 상태에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2학년 때 이제 배우듯이 이 상태를 결정하려면 두 개의 인디펜던트 프로퍼티가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개. 순수 매체는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습공기는 드라이 에어하고 워터 베이퍼가 두 개가 혼합 매체가 돼서 드라이 에어에 하나가 더 더해진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한 성분이 더 더해지면 하나의 컴포넌트가 더 더해지면 이번에는 두 개를 알면 안 되고 세 개를 알아야만 이 상태를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잴 수 있는 게 온도 잴 수 있어요. 또 압력을 잴 수 있어요. 자, 그럼 온도, 압력 재고 뭔가 하나를 더 알아야 이거 상태를 이제 알 수 있는데 뭐 하나 더에 뭐가 들 수 있냐? 뭐 relative humidity ratio, 엔탈피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은 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재고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이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adiabatic saturation이라는 거다. adiabatic saturation은 간단해요. 여기 지금 어떤 상태로 들어와요? 어떤 상태로? 공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뭐 relative humidity가 얼마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지금 뭘 알고 싶은 거냐? 오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humidity ratio를 이제 알면은 그러면 상태를 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오메가를 이제 정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adiabatic saturator를 가지고 정하는 거다. adiabatic saturator. 그래서 adiabatic saturator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공기가 이쪽으로 쭉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겉을 가서 보면 다 이렇게 단열재로 쌌어요.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쳤다는 거는 단열이 돼서 외부에서 이쪽으로 열이 들어오지도 않고 내부에서 저 밖으로도 열이 지나지 않으면서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는데 이 위를 공기가 쭉 지나가는 거다. 근데 여기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adiabatic saturation이니까 이 adiabatic saturator를 지나서 맨 끝에 여기를 나가게 되면
이 상태에선 공기가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압력, 맨 끝에 압력을 재고 이 온도를 쟀더니 온도가 25도가 나왔다. 그럼 25도에서는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니까 이 25도 요 맨 끝에 나오는 상태에서 워터 베이퍼는 파셜 프레셔를 얼마를 내냐? 25도에 상응하는 세츄레이션 프레셔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츄레이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세츄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면 이론적으로 이게 엄청 길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 길이가 미국까지 가야 된다. 자, 이제 미국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려고 하면 누군가가 열을 줘야 증발이 일어나는데 외부에서는 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열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스는 여기 들어가는 공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열을 이 안에 주게 되면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서 끝에 가면 포화 상태가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공기는 계속해서 열을 주니까 쭉 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계속 가면서 습기가 올라오게 되니까 휴미디티 레이쇼가 증가하게 되고 렐러티브 휴미디티가 증가하게 돼서 맨 끝에 가면 100%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물이 증발하니까 이 밑에서 물을 조금씩 해서 이 수면을 쭉 이렇게 유지해주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체를 우리의 컨트롤 발륨으로 이렇게 이거 전체를 우리의 컨트롤 발륨으로 놓고 매스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앞부분의 온도 압력, 뒷부분의 온도 압력을 재면은 이 앞부분의 오메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오메가. 예. 왜 그러냐? 이 뒷부분은 세츄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모든 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먼저 매스 밸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 에어는 여기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고, 워터 베이퍼는 이 안에 들어갈 때 워터 베이퍼의 양이 있고, 이 안에 넣어준 양이 있어요. 이 두 개 합쳐진 놈이 밖으로 나갈 때 워터 베이퍼의 양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를 하게 되면 처음에 들어갈 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여기 물이 들어올 때 갖고 오는 에너지가 있고, 이거 두 개 합친 놈이 저 밖에 나갈 때 저 공기가 가진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디아베딕 세츄레이션에 대해서 밖에서는 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방정식이 아주 간단하게 저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이걸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제 다 써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가서 오늘 뭐 또다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걸 잘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조합을 하면 맨 끝에 가서 공식 여기 6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식 6번은 오메가 1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메가 1 가서 보면 여기 B열 알고 T2 빼기 T1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2는 여기 세츄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메가2를 공식 7번에 의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알게 되고 나머지 HV한 HF2 이거 온도를 알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1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은 장치를 요 앞에 이 공기가 들어갈 때 저 장치를 딱 대면 거기서 오메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압력을 재고 온도를 재고 그다음에 오메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알게 되면 렐러티브 휴미디티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듀 포인트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엔탈피를 알 수 있게 다 이렇게 돼요. 저쪽으로 닥트를 통해서 저게 나간다. 그럼 저쪽에다 저걸 가져다 대면 그러면 여기 나가는 그런 공기에 오메가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 있냐 하면 온도는 재면 되고 압력은 이제 재면 돼서 이러한 그 장치를 통해서 오메가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자, 이건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 에디아베딕 세츄레이터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에디아베딕 세츄레이터. 아까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놈이 있고 여기 나가는 놈이 있고 다 여기 양쪽에 무슨 벽이 다 이렇게 사선이 이렇게 쳐 있어요. 이 얘기는 열이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밖으로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놈이 이 밑에 가면 이제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고여 있는데 아까 얘를 길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길게 하면 엄청나게 길어져야 세츄레이션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밑에다가 이제 펌프를 하나 달아서 저 위에서 물을 스프레이를 해주면은 그러면 규모가 작아도 물이 스프레이가 되니까 물이 표면적이 늘어나게 돼요. 이 공기하고 닿는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이거 기계를 작게 만들어도 결국 여기 가게 되면 그러면 세츄레이션이 돼서 2번 상태가 세츄레이션이 돼서 나가는 거다.
요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다 이제 온도계를 하나 갖다 이렇게 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계를 켰습니다. 기계를 켜니까 어떻게 공기가 이제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 위에서 스프레잉이 돼서 쭉 떨어지게 되니까 이 안에서 스프레잉이 되는 조그만 물방울 이 안에서 이제 이베포레이션이 생겨서 2번 나갈 때는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포화 상태가. 자, 그러면 이런 포화 상태가 생기려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열을 누가 줘야 되는데 열은 누가 주는 거냐? 여기 들어가는 공기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는 쭉 나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쭉 나가면서 습기가 올라오니까 relative humidity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맨 끝에는 100%가 되고 그 다음에 또 humidity ratio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상태가 정상 상태가 딱 돼갖고 하나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상 상태. 요렇게 될 때 요 온도를 가서 여기 재보면은 그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온도가 딱 변하지 않고 딱 하나가 나오는 이 온도가 있는데 이건 무슨 온도냐? 이 온도는 이쪽으로 쭉 변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엔탈피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온도도 변화가 생기고 다 생기는데 이쪽을 쭉 가면서 얘 온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 온도는. 이렇게 된 이 온도를 우리가 wet bulb temperature 아니면 adiabatic saturation temperature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diabatic saturation temperature. 자, wet bulb temperature. 변하지 않는 온도가 하나가 있어요. 이 온도는 여기 들어가는 그 온도보다 낮은 상태의 온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차갑게 되기 때문에 이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1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온도를 재보면 1번 온도가 여기 이 adiabatic saturator 온도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 1번이 항상 높은 상태에 이제 가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런 그 adiabatic saturator를 이거 달아갖고 오메가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럼 이거 엄청나게 기계가 커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면은 실제로 저거를 구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이와 같은 이 adiabatic saturation을 이룰 수 있는 사이크로메타라고 하는 걸 이제 설치를 한다. 사이크로메타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닥트가 이렇게 있으면 닥트의 이 가운데를 이렇게 좁혀놨습니다. 이렇게 좁혀놔서 공기가 빨리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두 개의 온도계를 갖다 붙여놨어요. 앞부분에 달려있는 이 온도계는 우리가 드라이 벌브 온도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드라이 벌브 다시 말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온도계를 갖다 재면은 이렇게 잴 수 있는 그 온도가 드라이 벌브 온도예요. 이렇게 되고 그 두 번째 거는 우리 가서 보면 웻 벌브 온도계인데 웻 벌브 온도계는 가서 이 구조를 가서 보면은 이 밑에 워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조그만 통이 있습니다. 이 통을 통해서 여기에 심지가 달라붙어 있어 갖고 이 심지가 쭉 올라와서 이 벌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가 들어와서 휙 하고 여길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증발이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드라이 벌브하고 웻 벌브를 가서 보면 항상 드라이 벌브 온도가 웻 벌브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로 나온다. 여기 나와 있는 젖은 상태에 있는 이 온도계가 읽는 온도를 웻 벌브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이 그림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온도계가 읽는 온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웻 벌브 온도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 adiabatic saturation 온도하고 이제 똑같은 거다. adiabatic saturation 온도.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사이크로메타를 사용을 하면은 온도 드라이 벌브 온도 잽니다. 그 다음에 압력 재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웻 벌브를 알면은 이 세 가지를 알면 이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면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 벌브 온도 얼마, 웻 벌브 온도 얼마, 그 다음에 압력 얼마 이것만 재면은 그러면 그 공기의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다. 얼마나 간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드라이 벌브를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웻 벌브를 달아야지 이 두 개를 바꿔서 드라이 벌브를 그 다음에 달면 드라이 벌브도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여기서
다 증발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물방울이 드라이 벌브에 가서 닿으면 걔도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드라이 벌브를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웹 벌브를 달아야 되고, 드라이 벌브 온도가 웹 벌브 온도보다 항상 높다는 거, 이 두 개가 같아지면은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거, 100%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거, 이런 것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습공기 이걸 해서 물성치를 계산하려면, 그러면 여기 습공기는 드라이 에어에다 워터 베이퍼가 하나가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세 개의 독립 변수를 알아야 된다. 세 개 가운데 온도, 드라이 벌브 온도, 압력은 쉽게 잴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그게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이크로메타를 사용하면, 그러면 드라이 벌브 온도 재고 웹 벌브 온도가 나오면 이 웹 벌브 온도 자체가 하나의 인디펜던트 파라미터가 돼서, 그래서 에어 컨디셔닝을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세계에 가면 항상 이 상태를 표현할 때 드라이 벌브 온도 얼마, 웹 벌브 온도 얼마 이렇게 표현한다. 렐러티브 휴미디티 얼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에어 컨디셔닝 디자인을 하는 거다. 자, 압력 알고 드라이 벌브 온도 알고 다른 거 알면 돼요. 다른 거에는 렐러티브 휴미디티도 있고 오메가도 있고 그다음에 웹 벌브 온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휴미디티 어느 거를 넣어줘도 되는데 가장 재기 쉬운 게 뭐냐, 이걸 사용해서 웹 벌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쉽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어 컨디셔닝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이제부터는 드라이 벌브 온도 얼마, 웹 벌브 온도 얼마, 주어진 압력 얼마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드라이 벌브 얼마, 뭐 웹 벌브 얼마, 압력이 얼마, 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엔탈피가 얼마, 저쪽에 엔탈피가 얼마면 열이 얼마가 들어갔냐, 뭐 열이 얼마가 나갔냐, 습기를 얼마 넣어줬냐, 습기를 얼마 빼줬냐, 이런 거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선도가 있으면 좋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은 그런 선도,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는 선도를 우리가 사이크로메트릭 차트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몰리에르 타입 차트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이 압력이 얼마냐에 따라 이미 압력이 고정이 돼 있어요. 얘 같으면 101.3이요. 표준 1기압에서 이 모든 게 계산이 된 거고, 멕시코시티 이런 데 가면 압력이 95kPa 뿐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 모든 게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기압에 맞게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가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안에 가면은, 이쪽에 가면 이게 X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게 드라이 벌브예요. 이 Y축, 이쪽이 뭐냐 하면 휴미디티 레이쇼예요. 이쪽에 가면 이 라인이 뭐냐 하면 엔탈피예요. 엔탈피.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가면 이게 세츄레이션 라인이 이렇게, 세츄레이션 라인은 렐러티브 휴미디티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90%, 80% 이렇게 라인이 쭉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쪽으로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놈은 스페시픽 발륨이에요. 근데 스페시픽 발륨의 단위가 뭐냐 하면 미터 삼승포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가 이제 되는 거다. 여기 나와 있는 엔탈피도 마찬가지예요. 단위가 킬로줄 포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그러니까 혼합 매체에 이 드라이 에어 1kg당 이 엔탈피가 이제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 이쪽에 가면은 웹 벌브 템퍼러처가 있어요. 웹 벌브 템퍼러처. 웹 벌브 템퍼러처. 그러니까 여기가 드라이 벌브고 이쪽이 웹 벌브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드라이 벌브, 웹 벌브, 그다음에 휴미디티 레이쇼, 그다음에 엔탈피, 그다음에 렐러티브 휴미디티 100% 이게 세츄레이션, 그다음에 90%, 80% 이런 라인이 있고 스페시픽 발륨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파라미터를 주어진 이 기압, 1기압이면 1기압, 101.3이요. 여기에 모든 것들을 한 장의 그림 안에 이제 표현해 주면, 그러면 1번 상태 가서 읽어요. 드라이 벌브 얼마, 웹 벌브 얼마, 1번 찍고, 2번 상태 뭐 드라이 벌브 얼마, 뭐 얼마, 이렇게 2번 찍으면은 1번하고 2번, 예를 들어 1번이 여기고 2번이 여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쪽으로 쭉 따라가서 엔탈피를 읽고 이쪽으로 쭉 따라가서 엔탈피를 읽으면 이 두 개 차이가 1번과 2번 점에 엔탈피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이 그림을 그린 게 여기 나와 있는 애슈레이, 미국의 애슈레이 냉동공기조화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인데 가서 보니까 101.325kPa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냉동공기조화 그 학회 그 사이트에 가면은 그러면 101.325kPa에서 만들어진 차트도 있고 뭐 멕시코 시티나 뭐 이런 데 가면 95kPa에서 만들어진 차트도 있고 차트가 다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101.325kPa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 차트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다. 다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벌브가 있어요. 드라이 벌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relative humidity ratio가 있는데 humidity ratio는 MV 나누기 MA예요. 그러니까 water vapor의 양 나누기 dry air의 양인데 이놈이 굉장히 작아요. 0.001 뭐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여기 차트에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1000을 했다는 거. 예, 여기 뭐 25 이러면 그건 25로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나누기 1000을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엔탈피가 있어요. 여기 엔탈피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얘도 이제 단위가 휴미디티 레이셔도 단위가 MV 나누기 MA니까 킬로그램, 워터 베이퍼 킬로그램 나누기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스페시픽 발륨이 있어요. 단위가 뭐 0.85 미터 삼승포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쪽 라인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간 이 라인이 뭐냐 하면은 relative humidity 여기가 100%가 되면 그러면 saturation line 그 옆에 90%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 가서 보면 여기 웹벌브 라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웹벌브 자, 웹벌브 라인이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여기 상태가 30에 25 여기 상태가 드라이 벌브는 30, 웹 벌브는 25. 자, 가서 보면 얘는 relative humidity가 여기 가서 보니까 100, 90, 80, 그 다음에 70 되니까 70보다 조금 낮은 상태, 뭐 한 67%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륨은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값이 얼마다 우리가 읽으면 이제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엔탈피를 읽으려면 엔탈피를 가서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읽으면 되는데, 가서 보면 이 엔탈피 라인하고 그 다음에 웹벌브 라인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쭉 평행하게 두 개가 돼 있다. 엔탈피 라인하고 웹벌브 라인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한 라인밖에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이 있다. 그럼 그냥 여러분 이걸 쭉 따라가면 올라가면 그러면 엔탈피가 나오는 거예요. 쭉 따라서. 다시 말해 웹벌브 온도를 쭉 따라가면 그러면 그대로 엔탈피를 이제 읽을 수 있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엔탈피 라인하고 그 다음에 웹벌브 라인하고 이 두 개가 겹친다는 거, 왜 겹치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디아베틱 세츄레이터는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거의 에너지 밸런스를 구해라. 에너지 밸런스는 요거 들어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들어옵니다. 여기 물이, 이게 물이 들어와. 이 물이 들어오는 거 더하기 여기 두 개가 합쳐진 게 2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에너지 밸런스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1은 H2 빼기 오메가2 빼기 오메가1 곱하기 HF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서 계산하면 오메가2 빼기 오메가1이 0.00 얼마 빼기 0.00 얼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다 보니까 실제로 H1, H2가 단위가 얼마쯤 되냐 이 숫자로 100kJ per kg of dry air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요거 곱한 거 요거 다 한 거는 합쳐서 곱해봐야 0.5, 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H1 이게 뭐 100 단위가 1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비해서 오메가2 빼기 오메가1 곱하기 HF는 가서 값을 구해보면 0.5, 0.6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H1하고 H2는 두 개가 같다고 이렇게 H1은 H2라고 이렇게 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1%뿐이 차이가 안 나니까. 두 개 차이가 1%밖에 안 돼. 1% 미만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 엔지니어링 계산을 할 때는 1% 미만이면 그건 같은 거라고 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가서 이 그림을 보면 이쪽을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는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adiabatic saturation, 웹벌브 온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엔탈피도 변하면, 원래 엔탈피는 변해야 되는데 이게 물이 들어오니까 엔탈피가 조금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 증가하는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adiabatic saturation을 통해서는 모두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 엔탈피도 같다고 얘기해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니까 이 그림으로 와서 보면 adiabatic saturation 라인이나 엔탈피 라인이나 똑같이 올라가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할 거냐, 뭘 보여줄 거냐 하면, 에어 컨디셔닝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난방도 있고, 냉방도 있고, 가습도 있고, 제습도 있고, 합친 것도 있고, 믹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든 거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가 이게 무슨 상태이고 무슨 상태이고 이거를 먼저 그림을 그려갖고,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아, 이걸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손계산을 하고, 손계산이 끝난 다음에 얘를 찍어보고 이게 맞았는가 틀리는가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계산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에어 컨디셔닝 프로세스를 먼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좋다는 거예요. 자, 먼저 히딩하고 쿨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하고 쿨링. 자, 여기 닥트가 있을 때 히딩이면 열이 들어오는 거고 쿨링이면 열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저 가운데다가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히딩이면 여기 들어온 놈이 히딩이 돼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 합쳐진 놈이 여기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히딩이라고 생각하면. 자, 그럼 히딩이 됐으니까 벌써 여러분 생각해도 아, 온도가 올라갔겠구나. 자, 근데 히딩이 됐는데 물기는 내가 전혀 가지고 그러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드라이 에어의 양도 변함이 없으니까 휴미디티 레이쇼가 이 그림에서 가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다. 히딩을 했다. 그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동안에 뭐가 증가하냐? 드라이 벌브 온도가 증가합니다. 가는 동안에. 또 가는 동안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는 일정하냐? 워터 베이퍼의 양도 일정하고 드라이 에어의 양도 일정하니까 휴미디티 레이쇼 그 값이 일정하니까 이게 수평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수평으로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 1번에 오게 되면 그럼 relative humidity가 이쪽으로 쭉 해서 줄어들게 된다. relative humidity가 줄어들게 되고 엔탈피는 얘 가서 읽으니까 여기고 얘는 가서 읽으니까 이만큼이고 이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생기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쿨링을 한다. 자, 쿨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쿨링을 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 대신에 이제 드라이 벌브나 아니면 드라이 에어나 워터 베이퍼의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relative humidity가 이쪽으로 가면서 줄어들게 되고 드라이 벌브 온도 떨어지게 되고 humidity ratio 똑같게 되고 엔탈피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니까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식이 돼서 예를 들어 이 그림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서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이 D점까지 딱 다다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뭐 포화 상태가 이제 되니까 이게 relative humidity가 100% 라인이 돼서 포화 상태가 되니까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요렇게 떨어지는 요 놈을 우리가 듀 포인트라고 이야기한다. 듀 포인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워터 베이퍼의 프레셔가 쭉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온도만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드디어 세츄레이션 라인에 딱 닿으면 그러면 이슬이 생기는 이놈이 듀 포인트. 아, 듀 포인트는 그렇게 생기는구나. 쿨링이 쭉 되면서 그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온도가 그렇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온도는 떨어지면서 휴미디티 레이쇼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딱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듀 포인트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이거의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드라이 에어 양 변화가 없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고 워터 베이퍼 할 필요 없는 거고. 자,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이 에너지 밸런스만 하면 되니까 이거의 토탈 에너지 히딩이면 더하기 이거는 나가는 거가 되는 거고 쿨링 같으면 이거의 토탈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거는 나가는 거 두 개 해서 밖으로 이제 빼주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에너지 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링 디휴미디파잉 이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여름철 오퍼레이션, 여름철에 에어컨을 켰을 때, 여름철에 에어컨을 이렇게 이제 켜면은 온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습기가 떨어지는 그 일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 따로따로가 안 돼요. 켜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가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고 뭐가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쿨링이니까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열이 밖으로 나가고 또 모두 나가냐. 물방울도 밑으로 똑똑 떨어지고 요렇게 표기를 해야 그래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와요. 열이 밖으로 나가요. 물방울이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 이쪽으로 공기가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생각해 보겠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상태에서 쿨링이 돼야 되니까 쿨링.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쿨링이 이렇게 되니까 드라이 벌브가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워터 베이퍼의 양이 줄어드는 거, 워터 베이퍼의 양이 줄어드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온도 떨어지고 워터 베이퍼의 양이 떨어지고 그럼 벡터를 그럼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커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커브가 이렇게 되든 일자가 되든 이렇게 되든 어찌 됐든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에어컨디셔닝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쿨링, 디휴미디파잉을 동시에 여름철에 이와 같은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이 그림을 이제 딱 보면서 매스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를 하겠습니다. 드라이 에어 양 1번하고 2번 차이가 없어요. 워터 베이퍼 양 1번의 워터 베이퍼 그 들어온 놈이 밑바닥으로 나간 거하고 나간 거 두 개 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라면 들어오는 거, 토탈 들어오는 거에 에너지, 나가는 게 저 쿨링으로 나가는 거, 물방울 똑똑 떨어지면서 걔가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 얘가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에서 들어오는 게 세 개로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Q.을 구하면 Q.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3번에 있는 걸 그대로 다 계산해야 돼요.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다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근데 손으로 계산할 때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놈은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 계산할 때는 무시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이것까지 다 넣어주는 게 이제 좋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자, 어찌됐든 무시를 하게 되면 1번부터 여기 2번까지 갈 때 여기 그냥 엔탈피만 가지고 따지면 1번의 엔탈피가 여기고 여기 끝에 이제 엔탈피가 이렇게 되고 가서 보면 1번에서 여기 D번까지 갈 때는 여기로 쭉 떨어질 때는 온도는 일정하고 뭐만 변하는 거냐 하면 워터 베이퍼의 양만 변하는 거예요. 온도는 똑같고 갖다 온도계를 대면 똑같아요. 워터 베이퍼의 양만 쭉 줄어들기 때문에 요때 전달된 열량, 요게 전달의 열량이 요만큼 이루어지는데 요 열은 숨은 열이다 해서 레이턴 히트 트랜스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D번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번에는 습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워터 베이퍼의 양엔 변화가 없고 온도만 쭉 떨어져요. 온도계를 갖다 대면 온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도를 이렇게 센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열 전달은 우리가 이 센서블 히트 트랜스퍼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를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토탈 전달된 열량 가운데 센서블 히트, 온도가 변하는 이 부분의 hit이 얼마냐. 이 비를 우리가 센서블 히트 팩터라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이제 에어 컨디셔닝 디자인 조건에서의 에어 컨디셔닝 계산하는 게 다음 주 시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많이 사용할 이와 같은 파라미터가 센서블 히트 팩터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겨울철을 가서 보겠어요. 겨울철 가서 보면 겨울철은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또 겨울철에는 습도를 높여줘야 돼요. 근데 겨울철 오퍼레이션은 한 번에 하지 않아도 돼요. 대개 열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도를 높여주는 이 프로세스가 두 개가 컴바인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면 그러면 머릿속으로 일단 히딩이니까 히딩. 그 다음에 이제 제습이 아니라 가습 올려줘야 되니까 이 근처 어디쯤에 나오니까 벡터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벡터를 그리면 여기 나오니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어쨌든
전체를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습도가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난방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난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A번까지 1번 해서 A번까지 이제 온도는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을 가서 보면 요 A번보다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A하고 똑같이 갈 수도 있고 이쪽 옆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서부터 여기 A건 가는 거는 단순하게 히딩 하는 거예요. 히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휴미디티 레이션 일정하게 이렇게 되면서 드라이버블 온도만 올라가고 렐러티브 휴미디티는 떨어지게 되고 들어온 열량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부분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매스 밸런스 먼저 가서 보면 MA는 1번이나 2번이나 드라이 에어의 양의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가 없고 1번 점에 워터 베이퍼 양하고 여기에서 넣어준 워터 베이퍼 두 개가 합쳐져서 2번 점에 워터 베이퍼의 양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매스 밸런스는 끝난 거고 토탈 에너지 밸런스는 처음에 들어오는 거 에너지, 토탈 에너지, 히딩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더하기 여기 물이 갖고 들어오는 에너지 이게 세 개 합친 것이 밖으로 나가는 토탈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밸런스는 이제 문제가 없고 요 부분만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adiabatic humidification. 자, 여기에서 1, 2가든 이번에 내가 인위적으로 열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뭐만 해줬냐? 가습을 해준 거예요. 가습. 자, 가습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이 점이 지금 30도다. 그럼 TS 다이어그램을 가서 보면 30도의 TS 다이어그램이 저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30에서 내가 이제 뭐 가습을 해주는데 가습을 해줄 때 여기 넣어주는 그 미디움이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가서 보면 요게 2번이면은 30도 거기에 상응하는 saturation pressure, saturation vapor가 되고 이 A가 되면 30도보다 온도가 높은 superheated vapor steam이 되는 거예요. 저놈을 쏴주면 온도가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오른쪽으로. 2번을 쏴주면은 그러면 saturated vapor 딱 100%이 퀄리티를 쏴주면 온도가 유지가 된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만 증가하냐? 이 습도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왼쪽으로 가는 놈은 가서 보면 2번이나 2번 B나 가서 보면 온도는 30도인데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2번은 100% saturated vapor고 이 B는 이 그림에서 가서 보면 건도가 뭐 80% 이르면 그러면 액체가 20%, 그 다음에 베이퍼의 양이 80%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액체가 증발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열을 줘야 되냐? 이거 자체가 공기가 열을 줘야 되니까 습기는 올라가는데 공기가 열을 거기다 제공해 주니까 온도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돼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나가는 거다. 그것만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느냐. 이렇게 닥트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 방으로도 가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저쪽 방으로도 가고 이렇게 메인 닥트에서 이렇게 옆으로 분기가 돼서 이게 나가요. 이런 놈들이 저쪽 맨 끝에 가면 다시 이 방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합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메인이 있으면 메인이 가다가 분기된 놈이 다시 이렇게 합류가 돼서 이렇게 합쳐지는 일이 생긴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닥트에 다 완전히 인슐레이션해서 그냥 두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외부와 무슨 열교환이 없이 그냥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진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diabatic mixing이다. 그냥 아무 열교환 이런 거 없이 두 개를 믹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번이 있고 이제 2번이 있고 이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3번이 생기는데 참 재미있게도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가 1번, 2번이 합쳐져서 3번이 되는 걸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번 나오고 여기 2번이 있으면 3번은 반드시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잇는 라인이 있는데 3번은 반드시 저 라인에 놓이게 됩니다. 저 라인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 장에 가서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한번 뭐 너무나 쉬운 거죠. 여기 MA1은 더하기 MA2는 MA3가 되는 거고 MV1 더하기 MV2는 MV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 이게 토탈 에너지 더하기 여기 토탈 에너지는 여기에 토탈 에너지가 된다. 그게 결국은 뭘로 나타나니까 여기 1번하고 2번 연결한 라인에 3번이 놓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데 이 3번의 위치를 어떻게 구하겠냐? 3번의 위치. 요 라인에 놓이는데 어디에 놓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 1번부터 여기 1번부터 여기 3번 있고 3번부터 2번이 있을 때 먼저 가서 보면 1번부터 2번 요 사이에 요 거리 요건 거리에 이거 엔탈피 차이가 돼도 되고 그냥 길이로 여러분이 자로 재도 되고 이거는 뭐에 비례하냐? 요 바깥 1번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저쪽에 있는 2번의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부터 2번까지 요 거리는 요 1번의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해요. 상대방, 저쪽 상대방의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하게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 저렇고 이 방정식을 쓰면 방정식 5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방정식 5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3번이 1번, 2번 사이에 어디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 2번하고 3번 사이 요 거리는 1번 점의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하고 1번하고 3번 사이 요 거리는 2번 점의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한다. 이게 공식 여기 5번 공식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럼 여러분이 가서 나중에 이런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 가서 실제로 이 길이를 재면 돼요. 이 길이를 자루다 재야 돼요. 자루. 손으로 풀 때는 물론 컴퓨터로 풀 때는 이게 필요가 없지만 손으로 풀 때는 직접 자로 길이를 재서 그 길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드라이 에어의 양 이런 것들 아니면 드라이 에어의 양이 주어지면 그러면 실제 이 B를 가지고 요 거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측량을 해서 재가지고 요 3번 점의 위치를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트림이 이렇게 합쳐지게 될 때 여기 이제 세츄레이션 라인이 있을 때 세츄레이션 라인에서 먼데 이렇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두 개가 합쳐지면 끝나는데 세츄레이션 라인에 가까운 데서 두 놈이 합쳐지게 되면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런 세츄레이션 라인에 합쳐진 놈이 닿게 돼요. 이렇게 닿게 되면 물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닥트하고 이쪽 하나가 있고 이렇게 닥트가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와서 합쳐지면 거기서 물이 쫘르륵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수치로만 주어져 있으면 이게 이렇게 생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가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여기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걸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해결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일단 총정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포러티브 쿨링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베포러티브 쿨링. 이베포러티브 쿨링은 전기요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냥 물만 뿌려줘 갖고 그래서 공기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만 되느냐? 사막 기후에서만 되는 거예요. 아리조나 사막이든지 뭐 중동 지방의 사막이든지 사막 지방에서만 이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이런 평범한 이런 데서는 되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사막 지방의 특징이 뭐냐? 사막 지방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아요. 온도가 높고 온도가 50도, 습도가 낮아요. 10% 이것뿐이 안 돼요. 이런 놈을 온도를 25도 정도로 낮추고 습도는 40도 정도로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기조화기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니까. 자, 그러면은 온도를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습도를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그렇죠? 이게 낮추고 얘는 높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갖다 물을 뿌려주면 되는 거다. 물을. 자, 여기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핫하고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거기다 물을 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증발이 돼서 올라가려면 증발이 되려니까 얘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요. 또 증발이 돼서 그 안에 이 워터 베이퍼가 들어가니까 이 안에 습기가 늘어나게 되고 근데 그 일이 여기 가서 보면은 에디아베틱 세츄레이터 안에서 밖에 열이 없이 그냥 뿌려주는 그 일로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웹벌브 우리 배웠던 에디아베틱 세츄레이터 이게 긴 게 있었는데 그 긴 것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놈이 사이클메트릭 차트로 가면은 애디아베틱 세츄레이션 온도가 일정하게, 다시 말해 웹벌브 온도가 일정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면서 1번에서 내가 원하는 여기 2번으로 가게 되는 거다. 이게 엄청나게 길게 되면 여기 2-가 이제 되는데 2-가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습도가 100%가 되는 거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멈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아니면 아리조나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요금 들이지 않고 물만 뿌려갖고 에어컨디셔닝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하라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들어와요. 물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스프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나가고, 이렇게 이제 에어가 나가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다만 이 라인이 다 애디아베틱하게 돼 있으니까 이 라인이 뭐를 타고 가냐? 애디아베틱 세츄레이션, 다시 말해 이 웹벌브 온도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하면 일단 드라이 에어 양의 변화가 없어요. 워터 베이퍼 여기 들어오는 게 있고 여기 더해진 거 두 개 합친 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토탈 에너지 밸런스 하면 들어오는 에너지, 얘가 갖고 오는 에너지는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제 돼서 에너지 밸런스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놈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으니까 1번하고 2번은 거의 엔탈피가 같은 거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클메트릭 차트를 가서 보면 1번에서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가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2번 어디쯤에 가서 스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베퍼러티브 쿨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좋아요. 사막 지방에서는 전기를 틀어서 에어컨디셔닝을 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 사용하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물만 뿌려서, 근데 물을 뿌리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그러한 그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뭐 히터를 넣을 수도 이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만 뿌려갖고 우리가 원하는 에어컨디셔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2시간 동안 이 습공기, 그 다음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닝 프로세스 일어났던 이런 모든 거를 2시간 동안 지난주에 한 거를 오늘 1시간 동안 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그래서 요 3시간을 이제 여러분이 잘 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에어컨디셔닝이 어떻게 이루어지겠고,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는 어떻게 이게 그려질 수가 있고, 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제 봤던 여러 가지 에어컨디셔닝 프로세스, 이거를 실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